여러분, 진정한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뱃속이 텅 비어 아픈 그런 차원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마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극한의 굶주림.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찾아야 했던 기적이었음을 증언하는 한 여성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었던 북녘 땅의 현실과 그곳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한 여성의 충격적인 경험에 대한 기록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함경북도 깊은 산골의 한 탄광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의 구체적인 이름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우리 마을은 언제나 검은 석탄가루와 매캐한 냄새로 가득했고 하늘에는 구름 대신 석탄먼지가 잿빛으로 떠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틀에 검은 가루가 수북이 쌓여있는 것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그 마을에는 화기라는 무서운 병이 있었습니다. 가시에 찔리거나 작은 상처만 나도 그 부위가 퉁퉁 붓고 골마 터져 목숨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병원이요. 약이요. 그런 것은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기를 낫게 하는 유일한 약은 바로 돼지고기였습니다. 제가 8살 되던 해였습니다. 귓속이 불타는 듯한 고통에 밤새 울고 있을 때 며칠을 굶주려 헬쑥해진 어머니께서 돼지비계를 구해 오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으렴. 이것만 바르면 다 나을 거야. 엄마가 꼭 우리 딸 살릴게. 뜨거운 돼지기름을 제 귀에 발라주시던 어머니의 손길은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거짓말처럼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돼지고기는 우리에게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귀한 것이었죠. 돼지 한 마리를 키워도 제대로 된 사료가 없어 풀만 먹이니 살이 찌지 않았고 다 크기도 전에 다른 식량과 바꾸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화기가 돌면 온 가족이 며칠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돼지고기를 구하기 위해 사방을 헤매야 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상황은 더욱 처참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면 갓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자신의 태반을 제발 가져가 달라고 울며 애원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굶주리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우리의 아빠한테라도 좀 줘야 해요. 이거 없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산모들의 절규가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생활총화라는 무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자리였죠. 친구가 친구를 고발하고 가족이 가족을 의심하는 그 시간은 어린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김철수는 수업 시간에 졸았고 박영희는 당의 교실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염탐하고 보고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기묘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숙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 연탄가스 중독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했지만 언제나 해맑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저 아이는 모자라서 행복한 거야 라고 말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숙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아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숙이네 집에 불행이 연달아 닥쳐왔습니다. 화장실 위치를 잘못 옮기면 재수가 없다는 미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숙이네를 피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숙이에게
저는 몰래 제 배급 식량을 조금씩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수기가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야겠다. 수기처럼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 그때까지 저는 북한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보면 유독 남쪽 하늘이 환하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저것은 별빛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어른들은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 사람들이게 되지만도 못하게 산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그럴까? 저 환한 하늘 아래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 호기심과 갈망이 저를 남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알기 위해 2017년 겨울 저는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날 밤 강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완전히 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북한에 하루 더 머문다면 수기처럼 굶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넘을 때 제가 챙긴 것은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쥐어주신 옥수수 한 줌과 작은 돼지기름 병 하나뿐이었습니다. 상처나면 꼭 이걸 바르라며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1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언제 잡혀서 북송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약간의 한국어를 배웠는데 놀랍게도 제가 북한에서 배운 조선어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특히 자유, 민주주의 같은 단어는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저 환한 하늘 아래의 땅으로 가는 걸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냄새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석탄재와 굶주림, 절망의 냄새가 났는데 이곳에서는 무언가 깨끗하고 달콤한 향기가 났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같은 민족이 사는 땅이란 말인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통일부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을 들어본 것이 대체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 즉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으며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밥이 남아돌아 버린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날 식당에서 배식받은 음식은 북한에서의 일주일치 배급량에 맞먹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다 먹으려다 토할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동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여긴 밥 무한리필이에요. 남겨도 돼요. 무한리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이 무한정 제공된다니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육생들이 불평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찬이 맛이 없다, 고기가 질기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한 배고픔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하나원에서 한국 역사를 배울 때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25 전쟁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남조선이 먼저 침략했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또 다른 세뇌 교육인가 의심했지만 제시되는 자료와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왔구나.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남북한의 경제력을 비교한 자료를 봤을 때였습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10배 이상 잘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래프를 보며 통곡했습니다. 수가, 내가 만약 이곳에서 태어났더라면 굶어 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곳이 정말 있구나. 나도 여기서 잘 살 수 있겠구나. 교육을 받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유롭게 말할 권리, 꿈꿀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오직 의무만 있었습니다. 당에 대한 의무, 수령에 대한 의무. 그런데 이곳에는 권리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나라가 정말 다른 곳이라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드디어 사회로 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짐을 싸며 거울을 보니 3개월 전의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살이 올랐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늘 죽은 동태 같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구나. 저는 하나원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직접 부딪혀보자.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에 정착한 첫날 밤.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근처 마트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북한 같았으면 그냥 굶고 잠드는 것이 당연했지만 하나원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배고프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돼요. 배달. 음식을 집까지 가져다 준다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벽에 붙은 치킨집 전단지를 보고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네 치킨입니다. 아, 치킨을 주문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치킨으로 하시겠어요? 메뉴를 보니 후라이드, 양념, 간장.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닭고기 자체가 귀해서 종류를 고른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일 맛있는 걸로 주세요. 양념치킨 한 마리 주문하셨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주소를 알려주니 30분 안에 배달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30분. 정말로. 저는 창가에 앉아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25분 뒤 헬멧을 쓴 배달 기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네네 치킨 배달 왔습니다. 문을 열고 치킨을 받아보니 아직도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황홀한 향기였습니다. 18,000원입니다. 18,000원? 북한 돈으로는 몇 달치 월급이지만 하나원에서 받은 정착금을 생각하면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돈을 건네고 문을 닫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게 정말 가능하다고. 닭다리를 뜯어 먹는 순간, 아,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니.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으며 양념은 달콤하고 매콤했습니다. 북한에서 가끔 먹던 닭고기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험하는 마음으로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심지어 일주일 내내 같은 시간에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언제나 30분 안에 늘 따뜻한 치킨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이것은 시스템이다. 북한에서는 무언가 하나를 얻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거나 뇌물을 바치거나 하늘의 운에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전화 한 통이면 30분 안에 따뜻한 음식이 내 문 앞까지 온다니. 이것이야말로 제가 본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치킨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집, 피자집, 족발집, 온갖 식당이 새벽 2시에도 배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정말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배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세요? 네, 저희는 24시간 배달합니다. 야식 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24시간? 야식. 밤 10시면 전기가 끊기고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북한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한밤중에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배달 음식을 먹으며 핸드폰으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앱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면을 넘길 때마다 수천 개의 식당이 나타났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그 끝이 없었습니다. 리뷰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 사진을 올리고 평가를 남겼습니다. 맛있어요. 배달이 빨라요. 다음에 또 시킬게요. 북한에서는 불평 한마디 하면 바로 잡혀가는데 여기서는 음식이 맛없으면 당당하게 맛없다고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실명으로. 이곳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나? 호기심에 저도 리뷰를 남겨봤습니다. 치킨 정말 맛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는데 남한에 와서 처음 먹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사장님이 댓글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새 터미니시군요. 맛있게 드셨다니 감사합니다. 다음에 주문하시면 서비스 더 챙겨드릴게요. 서비스를 더 준다고? 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단순히 돈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정과 배려가 있구나. 수가, 너도 이런 치킨 한번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창밖을 보니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불빛이 환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PC방 모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북한에서 보았던 그 환한 남쪽 하늘이구나.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곳이라고. 저는 일자리를 준비하며 서울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곳은 재래시장이었습니다. 망원시장에 처음 갔을 때 입구에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웃음소리였습니다. 크고 시원한 웃음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장에서 웃음소리가 북한 장마당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언제 보안원들이 닥쳐와 물건을 빼앗아갈지 몰라 모두가 긴장한 채 조용히 거래를 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무가 아주 신선해. 아주머니, 이거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에이, 하나 더 가져가. 상인과 손님이 스스럼없이 대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한참을 구경하고 있는데 과일 가게 주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 동네 사나 봐. 아, 네, 북한에서 왔습니다. 어머, 새터민이구나. 아이고, 고생 많았겠네. 사과 하나 먹어봐. 그러더니 빨갛게 잘 익은 사과 하나를 덥석 쥐어주었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요. 예, 그냥 주세요. 고향 떠나온 게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거라도 정이지. 앞으로 자주 와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친척도 믿을 수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처음 본 사람이 과일을 그냥 주다니. 생선가게 아저씨는 북쪽은 해산물 귀하지? 이건 고등어인데 정말 맛있다며 요리법까지 알려주셨고, 반찬가게 할머니는 아가씨, 김치 담글 줄 알아? 우리 김치 맛보고 배워가라며 젓가락으로 김치를 먹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사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그 따뜻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서울숲 공원에 가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며 웃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제가 북한에서 들어본 아이들의 웃음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은 늘 감시당하는 느낌 속에서 조용히 있어야 했기에 마음껏 웃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아이들은 정말로 즐거워하며 소리내어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연 진짜 높이 난다. 아빠, 나도 저렇게 연 날리고 싶어. 가족들이 함께 연을 날리고 돗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아무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제 앞에 공을 굴렸습니다. 누나, 공 좀 던져줘요. 공을 주워 던져주었더니 아이는 다시 제게 공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누나, 같이 놀아요. 낯선 어른을 저렇게 쉽게 믿고 같이 놀자고 하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와 공을 주고받으며 노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의 부모님이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아이가 즐거워하네요 라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안전하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낯선 풍경은 계속되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여학생이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북한에서는 각자 살아남기 바빠 남을 도울 여유가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 휴대폰 게임을 하는 사람, 음악을 듣는 사람,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구나.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선택의 자유, 서로에 대한 배려, 안전한 일상.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이 나라의 진짜 힘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강성대국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인민들은 웃음조차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모두가 자유롭게 웃고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나라라. 그리고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상의 행복을 지켜주는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정한 국력은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한국에 온 지 2년 후 저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투표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을 때 저는 그것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 석자와 함께 선거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북한에도 선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후보는 단 한 명이었고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습니다. 여러 후보 중에서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경제정책, 외교정책, 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모든 후보가
북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 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북녘의 제 고향 사람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선거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투표소에 가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신분증을 내밀자 선거관리위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투표하시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를 받은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모여 나라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투표함에 제 표를 넣는 순간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내가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내 의견이 정말 중요하구나. 며칠 후 개표 방송을 보는데 그 또한 경이로웠습니다.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공개되고 지역별로 각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이 결정되자 낙선한 후보들은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벌어졌을 북한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구나. 얼마 전에는 여권도 발급받았습니다. 표지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와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권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책자 하나가 세상 어디에서든 저를 보호해준다는 사실이 벅찼습니다. 이제 나는 진정한 한국인이다. 첫 해외여행으로 일본에 갔을 때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고 대한민국 도장을 찍어주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저를 지켜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북한 주민으로서는 어디에도 갈 수 없었지만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를 누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이 나라는 나를 받아주었고 나는 이 나라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북녘 땅에는 아직도 수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 이런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한강변을 산책하는데 붉게 물드는 노을을 보며 문득 북한에서 보았던 남쪽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환한 남쪽 하늘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5년 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많은 손님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북한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북한은 정말 어떤 곳이에요? 통일이 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정성껏 대답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도 웃고 선택하고 자유롭게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생은 이런 걱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다 뺏을까 봐 걱정돼요. 저는 그 학생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될 거예요. 우리의 기술과 그들의 노동력이 합쳐지면 더 큰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사람들은 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기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생각이 바뀌네요. 북한 사람들도 그냥 같은 사람이군요. 저는 이런 작은 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수기가 살아있다면 지금 몇 살일까? 30 즈음 되었을 겁니다.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만약 통일이 된다면 저는 제일 먼저 수기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수가, 이제 마음껏 웃어도 돼. 꿈을 꿔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나라. 이 좋은 것들을 언젠가 북녘 동포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5년 전 절망 속에서 남쪽 하늘을 올려다보던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희망을 품고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 미나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아직 그곳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밤에도 북쪽을 향해 기도합니다. 수가, 그리고 북녘의 모든 동포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만날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를 받아주고 꿈꾸게 하고 자유롭게 살게 해준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이 나라를 위해, 통일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한강의 밤바람이 불어옵니다. 저 바람은 북쪽으로도 불어가겠지요. 언젠가 이 바람처럼 자유와 희망이 한반도 전역에 퍼져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제 몫을 다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두 개의 하늘 아래 살던 저는 이제 하나의 마음으로 통일을 꿈꿉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일깨우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뱃속이 텅 비어 아픈 그런 차원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마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극한의 굶주림.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찾아야 했던 기적이었음을 증언하는 한 여성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었던 북녘 땅의 현실과 그곳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한 여성의 충격적인 경험에 대한 기록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함경북도 깊은 산골의 한 탄광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의 구체적인 이름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우리 마을은 언제나 검은 석탄가루와 매캐한 냄새로 가득했고 하늘에는 구름 대신 석탄먼지가 잿빛으로 떠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틀에 검은 가루가 수북이 쌓여있는 것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그 마을에는 화기라는 무서운 병이 있었습니다. 가시에 찔리거나 작은 상처만 나도 그 부위가 퉁퉁 붓고 골마 터져 목숨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병원이요. 약이요. 그런 것은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기를 낫게 하는 유일한 약은 바로 돼지고기였습니다. 제가 8살 되던 해였습니다.
귓속이 불타는 듯한 고통에 밤새 울고 있을 때 며칠을 굶주려 헬쑥해진 어머니께서 돼지비계를 구해 오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으렴. 이것만 바르면 다 나을 거야. 엄마가 꼭 우리 딸 살릴게. 뜨거운 돼지기름을 제 귀에 발라주시던 어머니의 손길은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거짓말처럼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돼지고기는 우리에게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귀한 것이었죠. 돼지 한 마리를 키워도 제대로 된 사료가 없어 풀만 먹이니 살이 찌지 않았고 다 크기도 전에 다른 식량과 바꾸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화기가 돌면 온 가족이 며칠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돼지고기를 구하기 위해 사방을 헤매야 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상황은 더욱 처참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면 갓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자신의 태반을 제발 가져가 달라고 울며 애원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굶주리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우리의 아빠한테라도 좀 줘야 해요. 이거 없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산모들의 절규가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생활총화라는 무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자리였죠. 친구가 친구를 고발하고 가족이 가족을 의심하는 그 시간은 어린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김철수는 수업 시간에 졸았고 박영희는 당의 교실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염탐하고 보고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기묘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숙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 연탄가스 중독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했지만 언제나 해맑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저 아이는 모자라서 행복한 거야 라고 말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숙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아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숙이네 집에 불행이 연달아 닥쳐왔습니다. 화장실 위치를 잘못 옮기면 재수가 없다는 미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숙이네를 피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숙이에게 저는 몰래 제 배급 식량을 조금씩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숙이가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야겠다. 숙이처럼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 그때까지 저는 북한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보면 유독 남쪽 하늘이 환하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저것은 별빛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어른들은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 사람들이게 되지만도 못하게 산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그럴까? 저 환한 하늘 아래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 호기심과 갈망이 저를 남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알기 위해 2017년 겨울 저는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날 밤 강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완전히 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북한에 하루 더 머문다면 숙이처럼 굶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넘을 때 제가 챙긴 것은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쥐어주신 옥수수 한 줌과 작은 돼지기름 병 하나뿐이었습니다.
상처나면 꼭 이걸 바르라며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1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언제 잡혀서 북송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약간의 한국어를 배웠는데 놀랍게도 제가 북한에서 배운 조선어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특히 자유, 민주주의 같은 단어는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저 환한 하늘 아래의 땅으로 가는 걸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냄새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석탄재와 굶주림, 절망의 냄새가 났는데 이곳에서는 무언가 깨끗하고 달콤한 향기가 났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같은 민족이 사는 땅이란 말인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통일부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을 들어본 것이 대체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 즉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으며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밥이 남아돌아 버린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날 식당에서 배식받은 음식은 북한에서의 일주일치 배급량에 맞먹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다 먹으려다 토할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동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여긴 밥 무한리필이에요. 남겨도 돼요. 무한리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이 무한정 제공된다니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육생들이 불평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찬이 맛이 없다, 고기가 질기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한 배고픔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하나원에서 한국 역사를 배울 때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25 전쟁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남조선이 먼저 침략했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또 다른 세뇌 교육인가 의심했지만 제시되는 자료와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왔구나.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남북한의 경제력을 비교한 자료를 봤을 때였습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10배 이상 잘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래프를 보며 통곡했습니다. 수가, 내가 만약 이곳에서 태어났더라면 굶어 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곳이 정말 있구나. 나도 여기서 잘 살 수 있겠구나. 교육을 받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유롭게 말할 권리, 꿈꿀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오직 의무만 있었습니다. 당에 대한 의무, 수령에 대한 의무. 그런데 이곳에는 권리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나라가 정말 다른 곳이라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드디어 사회로 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짐을 싸며 거울을 보니 3개월 전의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살이 올랐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늘 죽은 동태 같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구나. 저는 하나원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직접 부딪혀보자.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에 정착한 첫날 밤.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근처 마트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북한 같았으면 그냥 굶고 잠드는 것이 당연했지만 하나원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배고프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돼요. 배달. 음식을 집까지 가져다 준다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벽에 붙은 치킨집 전단지를 보고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네 치킨입니다. 아, 치킨을 주문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치킨으로 하시겠어요? 메뉴를 보니 후라이드, 양념, 간장,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닭고기 자체가 귀해서 종류를 고른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일 맛있는 걸로 주세요. 양념치킨 한 마리 주문하셨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주소를 알려주니 30분 안에 배달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30분. 정말로. 저는 창가에 앉아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25분 뒤 헬멧을 쓴 배달 기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네네 치킨 배달 왔습니다. 문을 열고 치킨을 받아보니 아직도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황홀한 향기였습니다. 18,000원입니다. 18,000원? 북한 돈으로는 몇 달치 월급이지만 하나원에서 받은 정착금을 생각하면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돈을 건네고 문을 닫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게 정말 가능하다고. 닭다리를 뜯어 먹는 순간, 아,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니.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으며 양념은 달콤하고 매콤했습니다. 북한에서 가끔 먹던 닭고기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험하는 마음으로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심지어 일주일 내내 같은 시간에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언제나 30분 안에 늘 따뜻한 치킨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이것은 시스템이다. 북한에서는 무언가 하나를 얻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거나 뇌물을 바치거나 하늘의 운에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전화 한 통이면 30분 안에 따뜻한 음식이 내 문 앞까지 온다니. 이것이야말로 제가 본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치킨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집, 피자집, 족발집, 온갖 식당이 새벽 2시에도 배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정말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배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세요? 네, 저희는 24시간 배달합니다. 야식 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24시간? 야식. 밤 10시면 전기가 끊기고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북한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한밤중에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배달 음식을 먹으며 핸드폰으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앱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면을 넘길 때마다 수천 개의 식당이 나타났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그 끝이 없었습니다. 리뷰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 사진을 올리고 평가를 남겼습니다. 맛있어요. 배달이 빨라요. 다음에 또 시킬게요. 북한에서는 불평 한마디 하면 바로 잡혀가는데 여기서는 음식이 맛없으면 당당하게 맛없다고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실명으로. 이곳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나?
호기심에 저도 리뷰를 남겨봤습니다. 치킨 정말 맛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는데 남한에 와서 처음 먹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사장님이 댓글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새 터미니시군요. 맛있게 드셨다니 감사합니다. 다음에 주문하시면 서비스 더 챙겨드릴게요. 서비스를 더 준다고? 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단순히 돈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정과 배려가 있구나. 수가, 너도 이런 치킨 한번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창밖을 보니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불빛이 환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PC방 모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북한에서 보았던 그 환한 남쪽 하늘이구나.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곳이라고. 저는 일자리를 준비하며 서울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곳은 재래시장이었습니다. 망원시장에 처음 갔을 때 입구에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웃음소리였습니다. 크고 시원한 웃음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장에서 웃음소리가 북한 장마당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언제 보안원들이 닥쳐와 물건을 빼앗아갈지 몰라 모두가 긴장한 채 조용히 거래를 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무가 아주 신선해. 아주머니, 이거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에이, 하나 더 가져가. 상인과 손님이 스스럼없이 대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한참을 구경하고 있는데 과일가게 주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 동네 사나봐. 아, 네, 북한에서 왔습니다. 어머, 새터민이구나. 아이고, 고생 많았겠네. 사과 하나 먹어봐. 그러더니 빨갛게 잘 익은 사과 하나를 덥석 쥐어주었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요. 그냥 주세요. 고향 떠나온 게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거라도 정이지. 앞으로 자주 와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친척도 믿을 수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처음 본 사람이 과일을 그냥 주다니. 생선가게 아저씨는 북쪽은 해산물 귀하지? 이건 고등어인데 정말 맛있다며 요리법까지 알려주셨고 반찬가게 할머니는 아가씨 김치 담글 줄 알아? 우리 김치 맛보고 배워가라며 젓가락으로 김치를 먹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사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그 따뜻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서울숲 공원에 가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며 웃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제가 북한에서 들어본 아이들의 웃음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은 늘 감시당하는 느낌 속에서 조용히 있어야 했기에 마음껏 웃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아이들은 정말로 즐거워하며 소리내어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연 진짜 높이 난다. 아빠, 나도 저렇게 연 날리고 싶어. 가족들이 함께 연을 날리고 돗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아무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제 앞에 공을 굴렸습니다. 누나, 공 좀 던져줘요. 공을 주워 던져주었더니 아이는 다시 제게 공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누나, 같이 놀아요. 낯선 어른을 저렇게 쉽게 믿고 같이 놀자고 하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와 공을 주고받으며 노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의 부모님이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아이가 즐거워하네요 라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안전하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낯선 풍경은 계속되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여학생이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북한에서는 각자 살아남기 바빠 남을 도울 여유가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 휴대폰 게임을 하는 사람, 음악을 듣는 사람,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구나.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선택의 자유, 서로에 대한 배려, 안전한 일상.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이 나라의 진짜 힘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강성대국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인민들은 웃음조차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모두가 자유롭게 웃고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나라라. 그리고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상의 행복을 지켜주는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정한 국력은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한국에 온 지 2년 후 저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투표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을 때 저는 그것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 석자와 함께 선거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북한에도 선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후보는 단 한 명이었고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습니다. 여러 후보 중에서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경제정책, 외교정책, 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모든 후보가 북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 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북녘의 제 고향 사람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선거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투표소에 가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신분증을 내밀자 선거관리위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투표하시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를 받은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모여 나라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투표함에 제 표를 넣는 순간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내가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내 의견이 정말 중요하구나. 며칠 후 개표 방송을 보는데 그 또한 경이로웠습니다.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공개되고 지역별로 각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이 결정되자 낙선한 후보들은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벌어졌을 북한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구나. 얼마 전에는 여권도 발급받았습니다.
표지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와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권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책자 하나가 세상 어디에서든 저를 보호해준다는 사실이 벅찼습니다. 이제 나는 진정한 한국인이다.